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내 노력이 보잘것없어 보이시나요? 혹시 나 하나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는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의 명언에서 시작됩니다. 일부단경 족구천부.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두려워하며 떨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시지 1. 당신의 자리가 작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597년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배는 단 12척이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왜군의 배는 133척.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부하 장수들은 육지로 올라가 싸우자고 했습니다. 도저히 바다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명량해협이라는 길목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좁은 물길, 빠른 조류, 그리고 자신이 가진 12척의 배.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31척을 격파하고 나머지는 도망가게 만든 대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작아 보이시나요? 신입사원이라서, 계약직이라서, 작은 부서라서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 그 업무가 바로 여러분의 명량해협입니다. 작은 부서의 한 명의 직원이 발견한 오류가 회사의 수십억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신선한 아이디어 하나가 정체된 프로젝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고객센터 직원의 친절한 응대가 고객을 평생 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크기, 직급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조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 2. 경쟁에서 지고 있다고요?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명량해전의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협의 물길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알았죠. 그는 적이 많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이용했습니다. 좁은 물길에서는 배가 많을수록 서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수적 열세를 전략과 전문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가 더 크다고요? 우리 팀이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예산이 적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명의 탁월한 개발자가 만든 효율적인 시스템이 10명의 평범한 개발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한 명의 뛰어난 기획자가 쓴 한 장짜리 제안서가 100페이지짜리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전문적인 영업사원의 신뢰가 수십 번의 접대보다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장을 분석하세요. 경쟁자의 약점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분도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메시지 3.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비밀. 일부단경. 여기서 경은 길목을 의미합니다. 이순신은 지켜야 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명량해협을 지키면 적이 서해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 한양을 지키는 것이었고 조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킬 것을 명확히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무, 내 원칙과 맞지 않는 프로젝트, 야근과 주말 근무의 연속.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만의 길목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은 야근이 힘들어도 그 의미를 찾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기회로 봅니다. 정직함을 가치로 두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원칙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길목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세요. 그 확신이 1000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메시지 4. 당신의 용기가 필요한 이유. 명량해전 전날 밤 이순신 장군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는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용기가 12척의 배에 탄 모든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의 회사에는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까? 괜히 눈밖에 나지 않을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회의 시간에 용기 내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한 사람, 새로운 시도를 먼저 해보겠다고 손드는 한 사람, 실패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를 자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용기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우리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구나. 실패해도 괜찮구나. 한 사람이 문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그 문을 통과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걸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용기가 12척의 배를 움직였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가 팀 전체를, 부서 전체를, 회사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메시지 5.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이유. 명량해전 이후에도 이순신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그는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명량에서 버텼기에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순간 포기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버팀이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반복되는 야근, 쌓여가는 스트레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버티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버티는 그 순간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게 배우는 그 기술이 3년 후 여러분의 전문성이 됩니다. 지금 꼭 참고 해결하는 그 문제가 5년 후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됩니다. 지금 어렵게 맺는 그 관계가 10년 후 여러분의 인정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순신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량에서 버텼기에 조선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명량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버티세요. 그 순간을 견뎌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그 자리가 내일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단경 족구천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버팀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만의 전투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